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에게 있어 과거 급제는 단순히 개인의 출세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위세를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당에 앉아 천자문을 익히고 붓글씨를 갈고 닦던 양반 자제들은 저마다 출세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 시험 합격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식인이자 관료가 되는 관문이었고, 이는 곧 부모와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죠. 온 가족의 기대와 희망이 어린 자식의 어깨에 고스란히 얹어져 그 무게는 때로는 한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그림 뒤편에는 가오카리만큼 냉정한 현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죠. 우선 합격자 수가 극히 제한적이라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만 명의 응시자들이 한데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던 과거 시험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텐데요.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단 몇십 명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시험 과목은 유교 경전은 물론이고 역사, 문학, 시문 등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를 모두 통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부족했고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뛰어난 문장력까지 요구되었으니 보통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어린 시절 품었던 막연한 기대감은 시험에 다가갈수록 점차 불안감으로 변질되고 결국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혹독한 경쟁과 끝없는 학업의 무게는 어린 학동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들의 눈빛은 점차 긴장과 초조함으로 물들어갔을 겁니다. 드디어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붉은 종이에 쓰인 이름 석자를 찾아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표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하고 환호하는 이들의 기쁨과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이름이 없어 고개를 떨구는 이들의 절망이 교차하는 희비의 순간은 그야말로 한 폭의 비극적인 그림처럼 펼쳐졌을 겁니다. 과거 급제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출세의 길이자 가문의 번영을 약속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기에 낙방은 단순히 시험에 떨어진 것을 넘어 개인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수많은 양반 자제들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텐데요. 이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명단 앞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고난의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길은 바로 고시낭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끝없는 낙방의 굴레 속으로 그들을 이끌었을 겁니다. 과거 시험에서 단 한 번의 실패는 어쩌면 그저 쓰디쓴 경험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경험이 두 번, 세 번 거듭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 해에 두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을 테고요.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촛불을 삼아 글을 읽는 선비의 모습은 언뜻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낡은 도포 자락처럼 지친 표정으로 거리를 걷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을 테죠. 가족들의 기대는 처음에는 따뜻한 격려였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무언의 압박으로 변했을 겁니다. 명절이나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과거는 어땠느냐? 아무개 집아들은 벌써 관직에 나갔다더라 같은 말들이 오갈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 아팠을 겁니다. 때로는 대놓고 핀잔을 듣거나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을 테죠. 과거 공부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을 테니 집안의 기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그들을 더욱 짓눌렀을 겁니다. 사회적 시선 역시 고시 낭인들에게는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양반은 마땅히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 봉사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었으니 낙방을 거듭하는 그들은 점차 사회의 낙오자로 치부되기 쉬웠을 테죠. 과거에 합격한 동문들은 승승장구하며 관직에 오르고 명예를 얻는데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한 약과도 같았을 겁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공부만 했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는 조롱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을 테니 그들이 느꼈을 고립감과 자아 상실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물론 과거 시험에는 소과라는 것이 있었죠. 생원시와 진사시를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대과를 볼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작은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생원이나 진사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실질적인 출세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한 대과 합격뿐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어정쩡한 위치는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굴레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명예에 만족하며 계속 대과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포기하고 평생을 무의도식하는 삶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게 만들었을 테죠. 끝없이 반복되는 낙방은 그들의 삶을 지독한 회의감으로 물들였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가는 것이 옳은가,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좀먹었을 테죠.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면 여전히 희망을 품고 망 앞으로 달려갔겠지만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을 겁니다. 쓸쓸히 발걸음을 돌리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자신들의 젊음과 꿈을 뒤로한 채 서서히 사그라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을 겁니다. 이러한 고통과 압박 속에서 어떤 이들은 결국 현실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의 의지에 시름을 잊으려 하거나 혹은 세상과의 단절을 택하며 은둔하는 삶을 살기도 했죠. 그들에게 과거 급제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목표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족쇄이자 자신들의 삶을 갉아먹는 비극적인 운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대가 변해가면서 과거 시험 자체마저 변질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발밑을 지탱하던 과거라는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안타깝게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나 뛰어난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합격의 문을 열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시험은 본래의 숭고한 의미를 잃고 점차 돈과 권력이 오가는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실력보다는 배경이, 노력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한 합격의 잣대가 되어버린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탐관오리들은 공공연히 관직을 사고 팔았고 시험관들은 뇌물에 눈이 멀어 불공정한 채점을 일삼았죠. 과거 시험장에는 온갖 편법과 부정이 만연하여 청렴한 선비들이 피땀 흘려 쌓은 학문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오직 정진만을 믿고 달려온 수많은 선비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치와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테죠. 그들은 과연 이 변질된 과거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야 했을까요? 결국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과거라는 거대한 굴레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사회가 요구하는 명예로운 길은 아닐지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죠.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거나 의술을 배워 병든 백성을 돌보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속물적인 성공보다는 순수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거나 글씨나 그림, 시와 같은 예술 활동에 전념하며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문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과거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과거 급제의 영광은 누리지 못했을지언정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의미의 성취와 평화를 찾아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모든 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만큼 강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질된 과거제의 현실 앞에서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든 이들도 많았죠.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술로 세월을 보내며 시름을 잊으려 했고, 때로는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은둔의 삶을 택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과거 급제라는 이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견딜 수 없는 허무함과 무력감만이 덩그러니 남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과거 시험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평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로 남았을 테죠. 이처럼 조선시대의 고신앙인들은 단지 개인적인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이상과 현실 사이의 잔혹한 간극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비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과거 급제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갇혀 평생을 허비하고 결국 좌절과 체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양반 지식인들의 그림자는 조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바쳤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조선시대 고신앙인들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끝없는 입시, 경쟁, 취업난, 그리고 특정 목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겹쳐지지 않나요?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스템의 그림자는 때로는 개인의 삶을 집어삼키는 비극을 낳곤 하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지 않을까요?